법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다만 이제 헌법이라는 거는 약간 일반적인 법률이랑은 다른 느낌이다? 제가 이것을 이제 윤석열 씨 탄핵 심판을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를 한 10대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비록 법이 쉬운 건 아니라고 하지만 헌법 정도는 교양 수준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든든한 백이 돼주는 그런 헌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법? 그거 어려운 거 그거 봐서 뭐하냐, 이렇게 동영상을 중간에 이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법을 잘 모르는 정치부 기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헌법 정도는 공부할 만하다, 되게 교양으로서 알아두면 굉장한 가치가 있다, 요거를 느껴서 이번에 영상을 한번 기획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법 이야기 한다고 어려울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동영상 끄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곡한 호소라는 거. 일단 저는 법에 대해서 대학을 다닐 때 교양 수업으로 민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헌법과 인권 이 정도 교양 수업을 들었던 게 답니다. 예, 모두 C+를 받았고요. 하나는 아마 C0였을 거예요. 하여튼 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른다는 거. 약간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나 법이 필요한 거지, 저 같은 일반인들이 법을 알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공부하고 있을 게 아니라 변호사들을 바로 찾아가야죠. 근데 다만 헌법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의 상위에 있는 이 헌법은 법률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힘 있고 돈 있고 빽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률까지 다루려면 이번 영상이 1박 2일 동안 제작을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면, 헌법은 일반적인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고 또 법률처럼 그렇게 양이 방대하지도 않습니다. 헌법 전문이랑 구체적인 법 조항들 붙어있는 부칙들 그래봤자 양이 얼마 안 돼요. 그걸 다 우리가 다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읽어볼 정도로도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거. 제가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설파하고 또 예찬론자가 된 게 지난해 1월부터 2월 달까지 윤석열 씨 탄핵 심판이 있었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10대 번을 다 이제 직접 헌법재판소를 가서 취재를 했어요. 정치부 기자인데 헌재까지 가려니까 약간 따따블 일정이고, 정치부 기자 2년 정도 일을 했지만 법조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거 전혀 없고, 근데 취재를 하러 갔고, 그거 말고도 이제 2023년 7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그 거취를 두고 야당에서 되게 질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또 헌재를 한 2-3번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헌법이라는 데 대해서 좀 눈길이 간 것도 있고, 실제로 헌법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구성이 된 거고, 이 정도는 우리가 교양으로 알아두면 굉장히 쓸모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헌법을 알아두면 좋은 점 한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일단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대한 헌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대단히 든든한 백을 하나 둔 느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헌법이라는 게 근데 이게 만들어진 취지가 막 돈 많고 힘 있고 막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개인의 기본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의 불가침한 인권이라든지 혹은 기본권 같은 거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위한 법인 것이고, 근데 이 법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최고로 센 법규입니다. 최고로 센 법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국 사람들 간의 규칙이 이제 헌법과 법률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례라든지 규칙 같은데 이렇게 시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센 우리의 규칙, 그것이 헌법인 것이고, 당연히 이걸 알아두면 든든한 백이 되죠. 만약 제가 국가기관이 위헌적인 행위로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제가 헌법을 어느 정도 잘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헌법이 되게 상식에 대한 그런 조문들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관련한 헌법 조항들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을 상대로도 맞짱을 깔 수 있는 겁니다. 고작 일개 개인에 불과한 제가 말입니다. 그런 상황도 한번 또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반한 대통령 대 헌정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곽 기자, 이렇게 두 명이 맞붙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곽 기자가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헌법은 우리같이 일반인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 이것이 헌법 공부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제가 생각한 헌법 공부의 두 번째 장점은, 이건 좀 세속적인 이유입니다만,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법률 같은 걸 보면 법전이 되게 두툼합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적인 법들은 알아두려고 기본 3법전, 헌법이랑 민법이랑 형법이네요. 거기다가 6법전 플러스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더해진 6법전, 이 정도의 기본적인 법전은 집에 구비를 해두었는데, 딱 보면 아시겠지만 좀 두툼해요. 네, 한자도 많고 되게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또 약간 구체적이고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 서적들은 라면 바지로 딱입니다. 컵라면 끓여놓고 이거 딱 얹어 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맛있게 면발이 잘 익어요. 헌법은 제가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가져온 수첩이거든요. 헌법 관련해서 헌법 전문들이 적힌 수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얇습니다. 대단히 얇고, 요 수첩만한 사이즈인데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정확히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실제로 헌법재판소 법이 합쳐져서 75페이지이기 때문에 헌법 페이지만 보면 요 자그마한 수첩, 제 손바닥만한 요거 40페이지밖에 안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2, 3일 정도만 그냥 출퇴근할 때나 자기 전에 한 30분 잠깐 읽으면, 한 2, 3일만 읽어도 교양 정도 쌓는 데는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공부하기 되게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헌법이 공부하기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데 배워두면 아주 강력한, 한마디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법이라는 거. 물론 헌법도 아주 전문가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판례도 공부를 해야 할 거고, 해외 사례들도 연구를 해야 할 거고,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법리가 적용됐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거 되게 복잡하네, 어렵네 싶은데, 하여튼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하려면은 당연히 쉽지 않은 분야겠지만, 우리는 일반 시민이잖아요. 딱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헌법 행위 같은 거 저지를 생각도 없고, 그런 아주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헌법 정도는 교양 정도로만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정치부 유튜버니까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헌법과 엮어서 말씀드려보면,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당이 야당을 비판할 때나 혹은 야당이 여당을 비판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센 비판적인 수식어 중 하나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폭거다, 헌정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딱 이런 비판들이 가장 수위가 센 비판인데, 이러한 비판도 결국 그 바탕에는 헌법이 있죠. 한마디로 정치권에서도 상대를 비판을 할 때 너 지금 헌법에 따르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한다고 해서 서로 바뀌는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많이 물음표긴 한데, 헌법이 정치권에서도 가장 비판할 때 가장 강한 그런 배경이 된다는 거. 이제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법에 대해서는 비읍자도 몰랐던, 교양 수업 때 전부 C제로 C+ 맞았던 그런 제가 이런 헌법과 헌법의 풍경이라는 이런 책을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은 이제 지난 4월 달이었죠. 윤석열 씨 탄핵 심판이 있을 때 어쨌거나 취재는 가야 하고, 근데 헌법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상태로 가면 기사 쓰는 게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읽었던 헌법 관련 저서들 중에서 이제 헌법의 풍경, 이 책이 저한테는 가장 와닿았는데,
쓰여진 지가 좀 됐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전후로 쓰여졌다고 하고 벌써 20년이 더 된 책인데도 저는 이 책에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 둔 부분이 우리 같은 일반적인 시민들, 다만 조금은 정치적인 이런 우리 같은 시민들한테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헌법과 법률의 목적은 흔히 오해하듯이 국민 통제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국가 권력의 괴물화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헌법과 법률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권력 통제라는 제 기능을 다하도록 돕는 1차적인 책임은 법률가들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청직이라는 본래 소명을 저버린 채 자기 집단과 권력자를 옹호하는데 지식과 능력을 악용해온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이라는 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보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헌법과 법률의 존재 목적은 고관대작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 같은 장사미사들을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있다는 거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판사들 그때 친일 부역부터 시작해서 뭐 독재 정권에서도 판사들이 대체로 그 정권의 하수인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잖아요. 사법부가 그 권력에 예속되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법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다. 그 이미지가 쓰여지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아주 든든한 백이 돼준다는 거. 이거는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보수든 진보든 보수든 하다못해 중도 성향의 분들도 이러한 헌법이 알아두면 대단히 든든한 우리의 백이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를 갈 일이 또 있겠느냐마는 헌법재판소를 왔다 갔다 해본 이런 정치부 기자 입장에서는 헌법을 알아두면 대단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든든한 백이 된다는 거. 뭐 이번에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그 전후로 한번 헌법 공부를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 뭐 이렇게 약간 주제 넘은 권유랄까요? 주제 넘은 권유로 한번 이번 영상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헌법 공부 해두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반신반의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를 유튜브로부터 공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번 영상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